그리고 한성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 강의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제 마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 한성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가. 지금 현재 마고에 대한 이런 설화나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민들 또 나가서 동아시아에 어떠한 이야기로 남아있는가. 그것을 한번 저는 여러분과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와 마고사나 전승, 마고사에서 같이 제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장산 마고사 천대대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번 쭉 한번 봤는데 우선 첫째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 포털에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들이에요. 마고는 아까 실제로 우리 탄성을 말씀하셨을 때 그런 굉장히 의미가 깊고 우리의 인류가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천지중의 보이지 않는 일을 상징하는 건데, 그 마고라는 의미는 지금 이사님께서 굉장히 좀 길고 아주 깊이 꼭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일반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생명을 만드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며느리가 애가 안 들어차.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다음에 원래 장독대에 가서 정한솔 넣고 빈다. 제발 우리 며느리에게 생명을 하나 인태해 주십시오. 그걸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38명이에요. 그래서 이 마고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그 표현으로 내려오면서 변형되고 정해져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내려왔던 마고에 변형된 이야기가 삼신할미. 길게 한 거의 1시간 동안 하선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한마디로 무엇으로 전해지냐면 생명을 주는 존재. 그것이 이제 과학파에 의해서 이렇게 생명이 나타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쭉 설명해 주셨죠. 굉장히 우리한테 다가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생명을 주는 존재, 삼신할미로 마고가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단 조금이라도 그런 이야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부도지나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더 좀 들어가야 되고, 천지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런 이 장산 마고대에 대한 그 설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이 거의 없다는 거 제가 쭉 봤더니 없어요. 자, 이게 사진입니다. 이게 마고단이고 이게 이제 천재단이에요. 저도 이제 이런 많이 돌아다니 봤지만 마고단과 천재단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사실. 부산에 참 굉장히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민속문화재 차원이 아니고 최소한 보물 정도, 국보 내지는 보물 정도로 이렇게 보존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한 거의 90m를 차이가 있고 천대단과 마고단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마고에 대한 설화나 마고에 대한 그런 유물 유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는데 저도 놀랄 정도로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마고의 이야기가 없는 곳이 없어요. 특히 부산에는 이렇게 정말 형태적으로 남아있다는 거, 참으로 제가 부산에 의미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산마고단이라는데, 여기는 상산마고에서 왜 상산이 들어갔을까? 상산?
산 중에 가장 높은 산? 그래서 제가 이 장산을 한번 클릭해봤어요. 장산의 해발이 약 600m 넘습니다. 600m면은 결코 낮은 산이 아니에요. 거의 부산의 그 해발부터 올라간 산이니까 이 장산이 강원도나 그런 쪽에 있었다면 별로 높은 산은 아닌데 이 부산 이쪽으로 보면 630m 정도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산을 굉장히 성스러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백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태백산이 있고 그런 산에는 대가 천재단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좀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장산이 굉장한 성산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상산이라 상산.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제가 이거 2번 가봤는데 마고당 안을 제가 들어보자고 얘기했어요. 혹시 마고당 안을 한번 보실 분 혹시 있나요? 마고당 안에 뭐가 있죠? 근데 이제 설명에 의하면 이게 위패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꼭 마고당 안을 좀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인터넷에 보면 그냥 위패 정도 하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단 하나 있고 뭐 그렇게 있다고 좀 이렇게 그런 설명 이상한 것을 근데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좀 허접하지 않은가. 밑에는 보이지 않고 이게 이 산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천재 지낼 때 문을 열고 여기다가 이제 열치는 것도 두 번째 지느냐 마구 앞에 지내요. 쉬운 말로 삼신하님에게 죄를 지내는 천재하님에게 천재단이고 그래서 마고당에서 죄를 지내기 전에 천재단에 먼저 죄를 지내고 나서 마고당에 죄를 지낸대요. 그래서 천재단은 이 돌이 3개가 있는데 그건 천지인을 이제 상징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마고는 또 쉽게 얘기하는 거냐면 지구도 인간도 몸과 마음이 있듯이 모든 우주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합니다. 보이는 물질은 어디서 나왔다고 아까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중간에 광원파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광원파를 통해서 보이는 물질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고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가지가 있잖아. 보이는 것은 육체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 그래서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조상들은 보이지 않지만 마고 할머니는 당연히 계십니다. 모든 우주, 보이는 우주 창조물을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신 지구라는 우리가 보이는 그 땅을 보이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이것을 창조하신 분을 마고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지인. 그 중에서 이제 마고를 인이라고 하는데, 뭐 천지인은 하늘에서 나왔다고 천국에서 나왔으니까, 천지인은 곧 하나와 같은 거예요. 다른 모습이지, 일뿐이지. 천지인은 일이고, 그것도 마고라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기서 천재를 지내고 마고 할머니에게 다시 천재를 지낸다. 아주 중요한 또 한국 민속 신앙에 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중요하신데 아직 그게 좀 평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좀 특징적인 것은 마고 할미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마고 할머니는 잘 못 알아듣잖아요. 삼신할미라 그러면 바로 알아듣어요. 우리 할머니라고 들을 때 삼신할미라 그러면 바로 알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삼신할미라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학술회의 하면서 이렇게 좀 깊은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쉽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서화를 통해서 이런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서 저것이 마음을 상징한 거다. 이렇게 삼신할미 이런 거를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한국 민속 신앙에 쫙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속신앙에 보면 천재당의 건립식에 대한 문헌자와 주전자는 달렸다. 그러나 마고당이 제를 올릴 때 천재당에서 먼저 제를 올리고 권리그룹과 천재당이 건립시키는 마고당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천재당은 2300년 전 장상국이 시족끼리 형성된 마을 공동체로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게 1924년도에 구속 이렇게 조성됐대요. 조선 그러니까 1924년이면 일제잖아요. 그때 마고당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아마 의식이 있는 분들이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우리 모든 정신을 빼앗기고 그래서 이 마고당이라도 세워야겠다 아마 그랬지 않았나. 안 그러면 일제 시기에 마고당을 세울 리가 없잖아요. 뜻 있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여기 한국 민속신앙에 보면은 이 천재당은 최소한 2300년 되지 않나요? 장상국 시대 신라의 이쪽 지역 국가였던 장상국 시대에 나온 거 보면 최소한 2300년. 그러면 지금부터 언제죠? 네? 2300년이요? 2300년 장상국이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뭐 어마어마 오래된 거죠. 그러나 이 마고의 이야기는 우리의 최초의 선언하니까 이거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전해진 내용 보이죠. 어쨌든 이 마고당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뿌리를 내린 거는 최소한 장상국 시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있고, 네? 지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제를 지낼 때, 이 여자가 뭐죠? 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월경을 하는 그런 분은 절대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아주 몸을 깨끗이 하고 죄를 지을 때 이제 그런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어느 한때 그 남자가 죄관인데 그 부인이 부인이 월경을 하는 때였대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 죄를 지내다가 큰 화를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지낼 때는 몸과 마음을 최대한 정화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지내야 된다. 그리고 또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학 중앙연구원에도 보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여러 단체에서 장상 마고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부산 역사문화대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산 역사문화대전에 보면 장산 마고당 천재단은 우리 고유의 민속신앙재당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했다. 이 정도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마고라는 것은 옛부터 우리 두도지에 나오는 이야기듯이 우리의 그 오래된 전통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조상들이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이야기로 남겨놨던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저는 최소한 고조선 이전은 얼마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가 전해되는 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장상국자가 나오고 이게 이제 이건 해운대 구청의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재단은 마고당 할머니께 제사를 올리기 전에 하늘과 산신께 먼저 제를 올리지 신선한 옷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민간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며 고문서 중에는 가뭄이 심할 때 기우제를 지냈다. 특히 장산의 신당은 여기가 근데 장산의 신당은 일본 신사문화의 원류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제가 왜 부산 해운대의 이 마고당이 일본 신사문화의 원류이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술에도 있었던 것 같고 일본 신사문화의 원리로는 설득력 있는 주장도 있다. 현재 일본 신사문화는 대마도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 대마도까지 민간신앙을 전파한 곳이 입지적으로 가장 가까운 부산 장산이 마고당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KBS 부산천국 이양원 프로듀서에서 이게 아마 방송까지 된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신사는 최소한 고조선의 이런 신규 문화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조선의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장산 마고당의 뿌리는 결국 가까이 고조선의 문화로 이렇게 문화를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다고 볼 수 있고 참 틀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일본 신사문화의 뿌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일본 문화사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제 지도교수님인데 홍윤기 박사. 이거 아주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아주 전 생애를 바친 분이에요. 지금 살아계신데 이분하고 또 일본의 이런 그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하고 이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본의 그 역사와 문화를 연구했던 분들을 이분을 통해서 제가 초청해갖고 국제학술을 했거든요. 근데 구매 군이답게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신도는 단군조선의 제천의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일본의 단군조선의 제천의식이 나중에 약간 변형이 돼서 마고, 당, 천재, 단으로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조선의 제천의식을 모르면 마고당이나 이런 정상의 마고당이나 우리 전국에 퍼져있는 천재단의 그런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뿌리를 알아야 되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구매 군이답게는 일본의 신도는 단군조선 이후 대륙과 한반도에 있었던 제천의식이 이쪽으로 건너간 거다. 그러니까 아까 KBS 부산 방송을 처음에서 일본의 신사문화가 이 장산 마고당에서 건너간 것 같다. 그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군조선의 제천의식이 마고당 설화로 전해져 내려오고 그 마고당 설화가 부산에서 내려와서 부산에서 대마도로 해서 일본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 막 90점 정도 되겠죠. 그러나 단군조선의 제천의식이라는 말을 전부 생략하고 부산에 마고당 현철대단 의식이 일본 신사로 갔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거예요. 어쨌든 일본의 신사문화의 뿌리를 부산의 마고당 설화에 뒀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교수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네? 의미가 있죠. 그러면 단군조선을 뿌리를 해서 이렇게 부산으로 해서 대마도를 이렇게 했다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단군조선은 나중에 얘기하고 부산 해운대에 마고당 설화가 일본 신사로 넘어갔다. 이렇게까지 정리만 돼도 그러면 부산의 이 마고당과 천재단은 국보급 유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 가보신 분이 많아요. 일본의 신사는 우리나라 교회보다 더 많아요. 약 8만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여러 번 가봤는데 놀래 자빠질 정도예요. 일본의 신사가 얼마나 많냐면 한 동네에 2개씩이나 있어요. 조그만 동네. 그리고 거기를 지키는 재관이 있는데 사람이 5건 안 5건 매일 있어. 네? 엄청난 그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담배꽁초 하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일본 신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 아까 그랬죠. 구매 군이답게가 뭐라 했어요? 일본 신사는 단군의 제천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단군의 제천의식은 천지인을 모시는 곳이에요. 즉 마고를 모시는 곳이야. 왜? 우리 인간의 원래 그 삶의 원천, 그러니까 이 생명의 원천인 천지인을 모시는 곳인데 일본 신사는 지금 누구를 모시고 있냐면 일본의 조상들을 모시는 곳.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세신궁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2000년대 때 돌아가신 분들 모신 곳은 그게 무슨 뭐죠? 야스쿠니. 아, 제가 야스쿠니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사는 단군의 제천의식이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영웅을 모시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 신사는 가면 그 문이 있어요, 반드시. 이게 도리. 도리가 무슨 뜻이냐면, 도리가 고돌이라는 우리 고돌이. 고돌이가 새예요. 세 개, 다섯. 고돌이 할 때, 세, 다섯 개짜리 장을, 화투를 하면은 고돌이가 나잖아요. 으찌니, 산시, 고, 다섯 개의 새가 그려진 화투를 하면은 그게 고돌이가 나는 거예요. 도리가 새야. 이가 거하다는 뜻이에요. 앉아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왜 돌이냐? 새가 없어요, 새가.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그 지역의 문학과장이에요, 문학과장. 문화국 과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걸 도리라 그러는데, 도리는 새로 알거든. 새가 어딨냐? 왜 그러고 도리라 그랬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솔직히. 근데, 들리를 말해야 되면, 오래전에 여기서 큰 새가, 까마귀가 앉았다 모아놨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소떼가 건너갑니다, 여러분. 소떼 아시죠? 소떼. 지금도 소떼가 많아요, 강원도들도. 소떼는 뭐냐면, 나무자리를 놓고 위에 새를 올려준 거예요. 이 새는 우리 한민족과 굉장히 가까운 문화예요. 새는 하늘을 전령사, 하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해주는 삼조고, 북한은 또 삼조고죠. 삼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새는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하늘을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새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 소도라는 곳에, 소도는 뭐냐면 단군의 환영 단군의 이런 재단이 있고, 그래서 아주 성스러운 곳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다가 이 소대를 딱 이렇게 세워놓고 그 안을 소도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는 신성한 곳이니 옷깃을 여미십시오. 이 소대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리가 된 거예요. 왜? 여기 새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몰라요. 전혀. 왜 도리인지 일본에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일본의 문화를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의 문화를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반밖에 몰라. 안 그러면 반밖에. 예?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있잖아요. 소떼.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왜 이게 이 소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정확하게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아요. 소떼는 말이에요. 옛날에 한일 한강군 제천 그런 재단을 모시던 입구에 세워놨던 것을 상징합니다. 소떼. 이세신궁에 있잖아요. 이세신궁 가보신 분이 있지만 제가 이세신궁 한번 가봤어요. 이세신궁에 일본의 최고의 조상을 모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제가 개인 돈을 들여서 한번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 제가 한 5년 전에 했는데 그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한다. 하루에 2만 명이 나와요. 3만 명. 지금 다시 보니까 찾아보니까 지금은 1년에 2천만 명이 이세신궁을 방문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산에 있는 이 마호당에 이 근처의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그런 거예요. 그들의 뿌리를. 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사람은 태양신인데 태양신이 뭘로 형상화돼서 모시게 되냐면 거울을 모셔졌어요. 거울. 이것도 다 한문조선의 이런 이야기예요. 거울은 뭐냐면
상징하는 거예요. 맑은 마음. 그것이 형상화돼서 거울이 됩니다. 이게 뭐죠? 일본에 아주 유명한 높은 수상이 한번 수상이 됐다고 가서 먼저 이세신궁 돼요. 네? 국가에서 봐야 돼요. 국가에서. 일본의 국조를 모신 이세신궁.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조를 모신 곳이 없잖아요. 뭐 있다고 하면 천안에 있는 북한원 높이 21m 당군할아버지를 청구해서 안 하니까 우리 국조를 모셔놓고 있는데 사실 많이 오긴 와요. 근데 이세신궁에 비하면 정말 부족한 1년에 뭐 한 10만 명이 올까? 제가 일본 가서 이거 느낀 게 와, 일본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런 그 뿌리 정신을 세우지 않으면 이거를 우리가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이세신궁 앞에 오하라 이만지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땅이 비싼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동경이 아니에요. 이 오하라 이만지야. 왜? 장사가 너무 잘 돼. 1년에 1천만 명이 오니까. 제가 여기서 우동을 사 먹었는데, 맛도 별로. 근데 사람이 배고프니까, 집에까지 가려면 배고프고, 여기서 음식 사 먹고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땅값이 제일 비싸요. 일본의 모든 사람들은 최소한 죽기 전에 이세신궁을 한번 가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친견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와요. 근데 여러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친견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안 보여줘. 그냥 이렇게 커튼으로 뒤에다 감춰놨어. 네? 저도 못 보고 왔어요. 근데 제가 또 볼 기회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많은 거울이 있어요. 당근을 정리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이세신궁의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모신 태양신을 모신 본전 중에 본전이에요. 이세신궁의 맨 끝에 머리에 있어요. 자, 여기에 이러면 되면 여기서 쫙 죽으신다 사람들이. 여기에 이게 한 줄이 한 30명 40명 돼. 이 줄이 한 4, 50분. 제가 가니까 이미 서 있어.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하고 왔어요. 이거 다 기다리고 보려면은 여기서 잠깐 묵념하고 빠지고 그러는데 최소한 한 30초 좀 걸려요. 51분. 이거 물론 한 30분 이상 1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 보시죠. 이게 커튼이 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못 보고 왔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나중에 제가 저거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와, 이세신궁은 아닌데, 네? 후쿠오카, 규슈에 있는 후쿠오카의 신사에 가가지고 제가 저걸 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네? 이게 일본의 국력이에요. 모든 일본의 국민들이 이세신궁에 자기의 국조에 대한 그런 마음, 그것이 일본의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중심 철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우리 가족끼리 일본 후쿠오카 다자이오 텐만구라는 신사, 얘가 굉장히 오래 백제시대 때 세워진 신사예요. 이세신궁은 넓이가 수백만 평이야.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여기는 거기도 못하지만 굉장히 넓은. 그리고 조경이 아주 끝내주네. 내가 놀랐어요. 그만큼 정성을 어마어마하게 들여. 제가 거기서 이제 우리 식구들은 막 조경 보고 나오고 꼭 보느라고 나한테 저는 관심이 있다가 본전을 가보자. 여기 가요? 여기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보셔야 되니까 이거 본전에 가서 제가 봤어요. 본전에 태양신을 모시게 돼요. 거울을 모시게 됩니다. 근데 이 거울이 뭐냐면 고조선시대에 당근의 묘를 팠다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그 청동 거울이에요. 우리나라 그 국보 140년과 50년 농산에서 1922년에 발견된 그때 청동 거울. 이 청동 거울은 상징이 깨달았고 나서 내가 깨달은 마음속에 밝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본으로 가갖고 태양신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만이 태양과 같이 밝은 광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우리 조선 단군의 할아버지들은 혼깼다는 분은 우리 너희들아 너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태양과 같이 밝은 마음이 있는 거다. 그렇게 알려줬지 일부만 태양과 같은 거울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다. 제가 이것을 봤어요. 제가 그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거 보고서는 돈이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일본에 가서 보시오. 이게 우리의 단군 조선시대 때 그런 내려오는 철학의 이거예요. 이게 청구산. 네? 공부 조금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단군 조선시대 때 이게 굉장히 많아요. 청동법을 그다음에 방울, 칼. 거울은 신성을 상징하고 방울은 아까 광음파의 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속인이 땡땡땡땡 하잖아요. 음을 통해서 신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칼은 나의 기준을 칼같이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일본으로 가서 신기상종이 된 거예요. 천황이 교체가 될 때 이 신기상종을 전달해줍니다. 이게 악기도 천황이에요. 히로히토 천황이 살아생전에 이게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천황이 살아생전에 그 아들에게 천황을 넘겨준 거는 그 악기도 천황이 악기도 맞죠? 악기도 천황이 넘겨준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천황 이름이 뭐죠? 이 악기도 천황. 지금 천황 이름이 뭐더라? 히로히토 아키토. 그다음에 맞지. 이게 악기도 천황. 살아있으면서 천황의 지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기상종이다. 근데 이게 세상에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틀림없이 이거예요. 신기상종. 이게 하나 없어졌다는 말도 있고, 거울, 칼, 두. 이것은 우리 수양에서 나온 결과물이지, 이것이 무슨 우리의 이런 숭배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태양과 같이 밝혀라. 예? 그 다음에 내 기준을 칼같이 지켜라. 그 다음에 그것을 무언 세상이 아니라 방울이 배정돼서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여러분 불교도 당연히 우리의 이 신교문에서 나간 거예요. 예? 새벽에 종을 뱅 치잖아요. 광음파, 음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이 방울이 종이 된. 그리고 이게 또 방울 자체가 남아있는 이유는 요새 무속인들이 방울 가지고 있잖아요. 방울을 달라달라달라달라해서 이렇게 신성을 알려주고 그 힘을 깨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일본 황실을 또한 아까 이제 마고당 장사마고당이 일본의 신사가 됐다. 이제 그걸 좀 더 한번 살펴보면 일본 황실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23번을 지내는데 신을 모시고 지내요. 근데 신의 이름이 많아요. 고구려 신도 있고 백제 신도 있고 신라 신도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의 이름이 아진명. 근데 그 일본 황실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저희가 모셨었어요. 아까 홍인규 교수님의 친구다. 지금 은퇴했는데 아학장. 일본 황실의 아학장. 최고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그러면 당신 천재를 지낼 때 그 신을 부르는 초혼제가 있는데 초혼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해보라 하니까 제가 한번 잠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지메 오게 아지메 오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퍽 들으면 알았냐. 신을 아지메 그러니까 여신을 부르는 거예요. 네? 그 여신은 마고 신일 수도 있고 음녀신 저는 마고라고 생각해요. 마고를 부르는 거예요. 또는 음녀를 부르나. 물론 음녀는 또 마고였습니까? 네? 그러면 이 일본에서 이 아지메는 뭐라고 그러면 해석하느냐? 하나님이다 라고 해석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아지메는 여신입니다. 마고 또는 음녀
되면 마법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가를 볼 때, 그 다음에 아지매 또는 아지매가 한신이야, 한신이야. 이게 대한민국 때 한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러한 신앙이나 이런 아주 최고의 그 전통 문화가 어디에 남아있냐면 일본 황실에 남아있는 거야. 이거는 절대로 일반인에게 공개를 안 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냐? 홍인희 교수가 이거를 할 때 본 게 아니고 이 아학장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의 소개로 가서 이렇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잠깐 나와요. 유튜브에 보면 일본 황실 제사의 비밀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등 문화는 이 마고의 설화 또는 고조선의 이런 신화가 설화가 그걸로 간 거다. 자, 전국의 아줌마 식당이 수천 대입니다. 우리는 아줌마 들은 게 무슨 뜻이지? 아줌마야. 근데 옛날에는 이 경상도 쪽에서는 뭐냐면 아줌마가 격식이 높은 분을 불렀대요. 아줌마는 마고지만 마고. 그러니까 이 이런 마고설화, 이런 음료설화는 우리 이 일반적인 사회 문화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거다. 뿌리 박혀 있는 거야. 삼신할 믿고 아침에 우리가 깨닫지는 잘 못하지만 우리의 문화에 촉촉히 젖어 있는 거예요. 아까 뭐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됐고. 근데 저도 마고 우리 한수영 목사님이 이걸 아주 어려운 거를 쉽게 이렇게 설명해서 대단히 감사한데, 저는 이 부더지의 마고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이제는 보이는 세상인데, 근데 이제 정경희 교수는 뭐냐면 이 황궁, 천궁, 백서, 흑서를 이제 정경희 교수님이 대학원 교수님인데 기와수토로 자기는 생각된다. 기와수토는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세계고, 보이는 세계로 중간으로 넘어갈 때 모든 물질은 기와수토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정경희 교수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뭐 설명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마고의 설화가 부산에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선문대할망 설화가 내려와요. 선문대할망이라는 큰 할머니가 제주도를 만들려고 이제 흙을 이렇게 퍼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선문대할망이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게 거기 또 500나강이라는 게 500명이 자손들이 있는데, 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 선문대할망을 큰 솥에 끓여놨대요. 그걸 먹고 이 500나강 아들들이 그걸 먹었다는 거야. 나중에 그걸 막내아들인가? 그 마지막에 어머니의 해골인가 그걸 보고서 이게 어머니라는 거 너무너무 슬펐다 뭐 이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선문대할망은 아주 지고지순한 사람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선문대할망. 그러니까 이 마고의 설화가 여러 우리나라의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약간씩 변형되고 이렇게 더라고요. 어쨌든 이 선문대할망은 제주도에 아주 명확하게 남아있다. 그 마고가 지리산 노고단 있잖아요. 노고단. 이 노고단이 늙은 할머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삼신할머니. 이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인터넷에 보니까 여기서 할미는 도교의 서술성모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할미는 마고를 얘기하는 거죠. 도교에서 물론 도교도 뿌리가 여기 위에 당문조선의 신교 신앙이라니까 문통에서 뿌리가 되는 거지만 이걸 서술성모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상 노고단은 마고예요, 마고. 마고가 약간 버전에서 내는 거야. 이렇게 설명이 된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이제 사람들이 역사 공부 잘 안 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전국 마고사랍니다. 화성의 금강산 마귀 거인, 그래서 거인으로 표현되어 있고 마귀로 표현되어 있고 장사로 표현되어 있고 성 쌓는 할머니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주로 성 쌓는 할머니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성이라는 거는 예?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무슨 평화와 우리의 나라를 지켜준다는 뜻에서 마귀할미, 이 삼신할미가 성을 쌓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문들 보면 제주대 선문대한 500나 지산 노고단 춘천의 마귀할미 바위, 횡성의 마귀할미 바위, 양양 정선 동해시 마고함 동해 할머니 바위 태백 이런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고의 이야기는 우리 나라 전체에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할미당으로 마귀할미 또는 삼신할미 이런 그런 이야기 이 명명 자체는 조금 이름 자체는 변하지만 다 마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제가 뭐 하다가 거제, 용인, 양주, 춤시가 고향이 양주인데 거기 노고산성이죠.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올라가보지 못했어요. 제가 노고산성은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노고산이 이게 마고, 충주, 대전, 보은, 문경, 고령, 양산, 진주, 남원 없는 곳이요. 이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이렇게 그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중에 한 곳이 부산 해운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지리산 노고산이에요. 지리산은 천왕사의 성모산이에요. 라고 하는 거고 용인 상하도에 많이 할미 지서분들이 주고 이런 분들입니다. 거제 마오산사 산성을 많이 쌓았다. 아까 말씀드린 왜 산성을 쌓았냐?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누구다라는 뜻에서 이 마고산성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양산의 마고산성, 용인의 마고산성, 전 세계도 마고, 러시아의 마꽃이라는 설화가 있대요. 이름도 비슷해. 근데 이름도 이렇게 나와네. 유라시아 살고 있는 유목민 이게 마고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서 남아있는 겁니다. 중국의 서왕모로 남아있고, 네? 메소포타미아 풍요의 여신이 또 마고래요. 근데 이런 메소포타미아에 이게 나와요? 네? 씨름.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라 하죠? 이거? 이게 우리나라의 씨름이야, 이게. 메소포타미아. 이게 우리나라의 그 문화, 저 구조선의 문화, 배달국의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이거. 이렇게 지금 씨름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우리가 굉장히 연관이 있다. 근데 거기에 여신이 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의 어적 의미는 마는 최고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마다들 마. 고는 사람. 지구의 최고의 사람. 그러니까 인간을 일대시키고, 인간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런 지구 지선의 사람을 마고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면, 여러분 여기 성층권 바깥으로 나가면 사람이 못 살아요. 왜? 상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우주인이 우주선 타고 나가고 지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구를 바라보는 순간에 지구가 정말 인간을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주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골디락스라고 했고 이게 태양에서 떨어진 여기에 별이 있지 않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태양을 기준으로 별이 요 골디락스 영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0.00000000001도 안 돼.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수금지 항토잖아요. 수송, 금속, 목성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당연히 천왕성, 명왕성 딱 그렇고 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춥고 이 기온이 맞질 않아. 이게 마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구에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우주인들이 그냥 보면 안 된다. 그것이 마고의 사랑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완벽한 생태계, 이거 다 아시겠지만 거대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은 공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마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식물이 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산소를 먹고 탄소를 배출하고 모든 것이 공생의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것이 마고의 사랑이 이렇게 투영된 거라는 것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삼신하는 소중한 마고사라의 전통문화가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강의 마고상이 있고 창산의 마고상, 아주 저기 우리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굉장히 소중한 천재단과 함께 있는 이 창산 마고상이 정말 그 의미와 뜻과 그것을 우리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제대로 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